안녕하세요. 나질 스타일의 김기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모발 손상과 영향에 있어서 모발 손상의 최대 원인이 제가 간축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간축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축물질이란 친수성의 모피질에 존재하며 화학 반응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펌 염색할 때에 탄력이나 강도, 그리고 감촉, 질감, 색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물질이 바로 이 간축물질이라는 거고요. 또한 펌이나 염색을 할 때에 이런 화학시술에 의해서 모발 속에서 점점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유실되기 때문에 모발 손상의 최대 원인이 바로 이 간축물질이라는 겁니다. 이 간축물질의 그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친수성이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친유성이 아니다. 친유성이면 기름을 좋아하는 것이지만 친수성은 물과 가깝다, 물을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피질, 즉 큐티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피질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손상된 모발을 보실 때 큐티클을 보고 많이들 판단을 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치고 모발이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한 원인은 이 간축물질이 이미 모발 속에서 많이 유실이 됐을 때 그만큼 큐티클의 결과치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축물질은 큐티클에 존재해 있어서 큐티클을 열심히 복구한다고 해서 모발이 복구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1차적인 것은 모발 속에 이 간축물질을 정말 이 살아있는 간축물질을 모발 속에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축물질은 큐티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클을 열고 들어가면 모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피질이라는 층이 있는데 그 모피질 층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발 속에 있는 이 간축물질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콜텍스라고 해서 모발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피질 층이죠.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실타래 같은 것이 잔뜩 있죠. 이 가느다란 실타래 빨대같이 새긴 얘네들이 잔뜩 모여져 있는 이 피질 세포에 틈새를 꽉 메꾸고 있는 게 바로 간축물질입니다. 이 간축물질은 피질 세포의 틈새를 채우고 있는 접착제와 같은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가느다란 이 실타래들이 견고하게 지탱될 수 있는 게 바로 얘네들 틈새에 접착제 같은 간축물질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모발일수록 탄력감이 있고 또 탄성이 있고 그리고 윤기가 나고 힘이 있고 견고한 것이죠. 그러면 간축물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한 모발, 약손상 모발, 강손상 모발, 극손상 모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모발에 네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모발을 이렇게 네 종류로 봤을 때 맨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건강한 모발, 그 다음에 약손상 모발, 그 다음에 강손상 모발, 그리고 극손상 모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한 모발과 맨 끝에 있는 이 극손상 모발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손상과 강손상, 이 중간에 있는 이 두 모발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물론 큐티클로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신다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고객이 왔을 때 육안으로 이분이 약손상이시네, 이분이 강손상이시네 라고 정확히 구분 짓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손상 같은 경우야 연화약을 바르고
10분, 15분 방치하고 충분히 매직이나 펌을 하실 수가 있는 반면에 이 강손상 모발은 육안으로 봤을 때 큐티클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손상 모발을 약손상 모발로 생각하시고 연화약을 바르고 들어갔을 때 보통은 10분, 15분 견디는 모발도 이 강손상 모발 같은 경우는 바르고 나서 돌아서면 불과 3, 4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녹아버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큐티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빨대같이 피질 세포들이 왼쪽에 보시는 약손상은 간축물질이 틈새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버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강손상 쪽에 보시면 이미 틈새를 채우고 있는 간축물질이 거의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피질 세포들이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사실 이런 머리들은 강손상된 모발들은 간축물질의 유실로 봤을 때 얘가 간손상이 맞는 거죠. 큐티클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이 강손상 모발은 버틸 수 있는 힘이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발에는 약을 바르고 들어갔을 때 금방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축물질은 완전 천연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속에 방부제나 화학약품이 없죠. 인체 속에는요. 그래서 이 간축물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환원력이 아주 높은 물질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 몸 안에는 그리고 머리카락 속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모발은 이 이온 결합이 벽돌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빼곡히 쌓여져 있는데 여기에 화학시술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이온 결합이 깨어져서 플러스만 남은 상태가 되고 마이너스가 거의 유실되는데 이 유실된다는 것은 즉 간축물질이 유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간축물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손상이 많이 된 모발일수록 모발 속에는 플러스 이온만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상태를 산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간축물질을 정말 모발 속에 채워줄 수만 있다면 모발에는 보험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모발이 올지 모르겠지만 약손상 모발이야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강손상 모발이 왔을 때 내가 당할 수 있는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도 할 뿐만 아니라 약손상이라 하더라도 그 약손상 모발이 강손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보험 같은 간축 물질을 정말 모발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간축 물질은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환원력이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모발입니다. 모발 속이라고 보시면 모발 속에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이온 결합을 한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한 상태로 꽉 채워져 있는 모발일수록 건강합니다. 그런데 펌이나 염색이나 매직 등 이런 화학 시술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모발 속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이온 결합 중에서 마이너스가 빠져나갑니다. 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서 플러스만 남아있는 상태가 손상이 점점 심화된 모발인 거고, 이렇게 손상이 심해서 플러스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산화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되어 있는 이 모발의 상태에 다시금 잃어버린 마이너스 전자를 채워 넣어줄 수가 있다면, 이 마이너스 전자가 바로 간축물질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를 다시 모발 속에 채워 넣어줄 수 있다면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자기 짝인 플러스와 빠른 속도로 이온 결합을 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건강한 모발로 모발이 견고하게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간축 물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모발은 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세포막을 뚫는 것은 입자 사이즈가 작다고 뚫는 게 아닙니다. 입자 사이즈가 작아서 이 세포막을 뚫었다고 하면 입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도로 빠져나온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러스와 같은 상태에 이온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전자가, 다시 말하면 간축 물질이요. 이 간축 물질이 플러스랑 결합할 수 있는 마이너스를 잔뜩 가지고 있는, 다량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이온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전자의 이온화 상태를 가지려면 불순물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불순물, 즉 수돗물이라도, 방부제는 물론이고 어떤 화학 제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 이온화되어 있는 마이너스 상태는 전부 다 사멸되어지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상태의 간축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나지르의 스텝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 1을 뿌리면 이 마이너스가 모발 표면에 도포가 해서 불과 10분 만에 이 세포막을 뚫고 내려가서 플러스랑 빠르게 이온 결합을 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발로, 통통한 모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술을 할 때 반드시 마이너스 전자를 모발 속에, 즉 스텝 1을 모발 속에 충분히 도포를 하고 모든 시술을 들어가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존의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여기 보시면 종래의 아미노산 계열, 즉 일반 단백질이라고 하죠. 이 아미노산 계열의 크림 타입의, 걸쭉한 크림 타입의 제형으로 이렇게 모발 속에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온화 상태가 아닐 뿐더러 간축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플러스랑 이온 결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막을 뚫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발 표면에 이렇게 코팅으로 발라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발 표면에 이렇게 아미노산 제형이 코팅막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시술을 받고 나면 이 코팅막의 영향으로 모발이 찰랑거리고 매끄럽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 머리는 샴푸를 반복하면 할수록 코팅막은, 여기 보시면 코팅막은 반복 샴푸로 점점점 큐티클을 물고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종이벽지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뜯어버리면 종이벽지를 물고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코팅막을 형성했던 이 막들이 반복 샴푸로 떨어져 나가면서 멀쩡했던 세포막까지도 큐티클을 물고 떨어지기 때문에 더 손상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아미노산 계열의 코팅막을 입히는 클리닉은 사실상 클리닉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큐티클을 보정하고 큐티클을 매끄럽게 보이기는 할 수 있지만 손상된 모발을 복구시키는 간축 물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술을 할 때 반드시 모발 속에 간축 물질을 채워준 다음에 펌이든 염색이든 매직 시술이 들어갔을 때 그 결과치가 월등히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텝 1을 간축 물질을 넣어주는 과정이, 스텝 1을 모발 속에 충분히 모발에다 도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비닐캡이나 랩을 씌워서 10분간 가온하고 헹굴 필요가 없이 바로 펌어약이나 매직약이나 염색약을 도포하면 그 시술이 월등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pH가 9에서 10 정도 되는 매직약이라든지 펌어약이 눈가에 한번 튀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되게 따갑죠? 눈 주위에만 가서 튀어도 눈이 못 뜰 정도로 아프죠? 그런데 이게
10.5짜리야 되는 강알칼리라면 눈 주위에 튀면 어떨까요? 이 천연으로 강알칼리에다가 간축물질이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절대 이 속에 방부제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방부제가 들어가는 그 순간, 수돗물이라도 한 방울 섞이는 순간 그 마이너스 다량의 마이너스 전자의 간축물질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질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것이 어느 정도의 pH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얘가 완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 있는 실을 이렇게 벗겨내겠습니다. 이렇게 벗겨내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액체를 제가 여기 보시면 스프레이 통에다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pH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pH가 나오시죠? 자, 숫자가 보이시죠? 이 색깔이 보시면 pH를 나타냅니다. 색깔이 보면 여기 보시면 pH가 10 이상이 나옵니다. 컬러로 봤을 때 매직약 같은 건 눈 가에만 튀어도 눈이 따갑고 아파서 못 들 정도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매직약이나 펌제를 안구에다가 직접 분사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눈이 실명할 수 있습니다. 불과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 강알칼리를 제가 완전 천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냐면 제 안구에다가 직접 분사를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안구에 직접 분사를 해봤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 이것이 완전 천연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pH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pH가 10.5 이상이 되는 강알칼리성에다가 매직약 펌량보다 높은 거죠. 거기다가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많이 들어있고 방부제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안구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제서야 이것이 정말 천연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나와 있는 많은 간축 물질이나 또는 모발 속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 제품들이 방부제 범벅이 되어 있고 화학 첨가물로 범벅이 되어 있죠. 이걸 과연 천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용도가 다 있을 겁니다. 큐티클에 작용하는 한은요.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발 손상의 최대 원인은 큐티클이 아닙니다. 모발 속에 있는 간축 물질이 유실되어서 모발 손상은 온다고 정의되었고, 그 간축 물질이 많이 유실되면 많이 유실될수록 손상은 더 심해진다는 뜻이고, 그런 모발일수록 펌이나 염색이나 매직을 화학 시술을 했을 때 모발의 시술력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모든 시술을 하시기 전에 이 스테본을 모발에 골고루 도포한 다음에 랩을 씌워서 딱 10분만 가온을 하시고 나서 헹굴 필요 없이 바로 염색이나 펌이나 매직이나 모든 시술을 들어갔을 때 이 스테본이 바로 그 보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모발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모발에 점점 건강한 모발로 얘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도 이 간축 물질을 완전 천연으로 아직까지 만드는 기술은 아직 국내에는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로 이 중요한 모발 핵심의 가장 최대 원인이라고 하는 이 간축 물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스텝 1, 스텝 2라는 것도 같이 설명드리게 하겠습니다. 이 스텝 2는 후처리제로 사용하는데 주로 강산성입니다. 스텝 1은 강알칼리죠. 강알칼리와 강산성을 천연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쓰는 포민약이나 매직약이나 염색약이나 그 어떤 약이든지 간에 내가 자유자재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처리 후처리제를 천연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중간에 쓰는 모든 화학약재를 내가 어떤 약재를 쓰든 충돌이나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연화에 영향을 주지도 않으면서 모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